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간이 오고 또 고혈당으로 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식전에 과일을 먹으면 무려 수천 가지 영양소를 제가 섭취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빠르게 느끼는 변화로는 변비가 해결이 됩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이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꼭 필요로 하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장에는 다양한 식이섬유가 필요한데요. 장 연동 운동을 또 도와주면서 또 적당한 고용물을 매끄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변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몸이 굉장히 가벼워지죠. 또 과일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속이 편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매우 많이 해주십니다. 소화 불량인 분들, 음식을 먹었을 때 또 몸이 굉장히 무거워지고 식곤증이 있는 분들은 매 끼니마다 식전 과일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몸이 가볍습니다. 또 과일에 들어있는 여러 성분들이 해독 기능을 굉장히 잘 해줍니다. 이 해독이 원활하게 되면서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감기가 잘 걸리는 아이들이 아침 과일 한 식사만 해도 감기가 안 걸리는 아이들로 바뀔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몸에 이제 독소가 빠져나가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들이 없어지고 화장이 잘 받는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또 이제 당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대부분의 분들은 과일이 달콤한 맛이라서 당 수치를 올린다라고 쉽게 착각을 하시는데요. 또 많은 의료 관계자들도 과일을 굉장히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과일은 절대 당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당뇨 전 단계가 참 많으세요. 이 당이 올라가는 그 이유는 바로 정제된 탄수화물, 흰쌀밥, 또 흰 빵이나 밀가루, 면 종류 음식 때문에 이 당 수치가 조절에 실패하는 겁니다. 과일을 먹어서 당뇨가 걸리는 사람은 저는 한 사람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인원들의 먹이가 과일이잖아요. 또 유인원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면서 절대 당뇨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인원에게 삼시세끼 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삼시세끼 쌀밥, 빵, 과자를 먹으면 저는 유인원들도 분명히 췌장 기능에 문제가 오고 당뇨 전 단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일에 있는 당분은 쌀밥보다도 더 안전한 당지수, 20, 30, 40 정도의 안전한 당지수를 가지고 있고 쌀밥은 100% 포도당으로 분해되지만 과일은 3분의 1만 포도당, 그리고 과당과 자당입니다. 그래서 당 수치에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과당이 중성지방을 만들어서 간에 쌓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액상과당의 이야기고요. 합성해서 만든 당분의 이야기고 과일의 과당은 수분과 식이섬유와 자연의 상태로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에 쌓이거나 중성지방을 합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백 명의 임상을 통해서도 확인을 했는데요. 아침 과일 식사로 바꾼 후에 당 수치가 일주일 만에도 80이 떨어지기도 하고 당뇨 400이었던 분도 한 달 만에 150 정도로 250 정도가 떨어진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당분은 절대 당뇨병을 일으키지 않으니까요. 당 조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 쌀밥 대신 과일을 선택하시고 불안하시다면 이제 키위, 오렌지 같은 저당도 과일과 또 채소를 곁들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인체 내에서 다 지방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흰 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거나 면 종류와 또 떡이나 과자, 케이크 이런 것들을 과다 섭취할 경우에는 지방간이 오고 또 고혈당으로 오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은 인슐린은 원래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입니다. 포도당을 적절한 곳에 근육의 여러 세포에 여러 곳에 적절하게 운반을 해서 당을 사용하게 만들어주는 좋은 호르몬이죠. 그런데 급격하게 늘 먹는 이 탄수화물들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빠르게 당을 저장하고 봅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는 저항이 생긴다고 하죠. 당을 제대로 운반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반복이 계속 되다 보면 갑작스럽게 이제 인슐린이 확 올라갔다가 확 떨어지면서 저혈당으로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인슐린 이제 저항성이 생기면서 서서히 이 췌장의 베타세포가 망가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게 되면 이제 인슐린이
당을 운반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당이 요로 빠져나가는 당뇨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그 사이에 이제 인슐린이 당분을 간에 지방 형태로 저장을 해서 지방간이 되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과다한 정제 탄수화물의 섭취는 고혈당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당뇨 전 단계를 일으키고 저혈당을 일으키고 또 지방간, 또 당뇨병까지 일으키는 아주 만성 질환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쉽게 살찌게 만들고 내장 비만도 쉽게 만들어내죠. 탄수화물은 절대 정제된 탄수화물로 드시면 안 되고 자연의 복합 탄수화물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도 탄수화물 중독증이 있었는데요. 빵을 하나만 먹지 못하고 막 2개, 3개씩 먹다 보면 이게 금방 또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이 빵을 막 2개, 3개씩 먹다가 일주일 만에 3, 4kg, 한 달에 5, 6kg가 찐 적도 있었는데요. 이 탄수화물은 또 더 많은 탄수화물을 부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될 때는 의지적으로 끊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또 중독성이 있거든요. 탄수화물 먹는 순간 만족감이 있고 계속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빵을 끊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이 세워지신다면 먼저 자연의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연의 탄수화물 중에 현미 같은 쌀밥보다는 과일을 먼저 드시는 것이 좋아요. 과일은 달콤한 맛도 있고 또 신맛도 있고 여러 복합적인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콤한 맛이 충족이 되면 빵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과일을 먼저 먹고 빵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과일을 먹고 나면 달콤한 맛도 채워지고 또 배가 좀 부릅니다. 그랬을 때 빵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기도 하고 서서히 반복이 되다 보면 빵이 어느 순간 맛이 없게 돼요. 제가 이제 수년간 탄수화물 중독성에 시달리다가 과일 식사를 선택한 뒤에는 빵이 그렇게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맛없어서 빵을 안 먹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게 빵을 끊게 되는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빵뿐만이 아니라 흰쌀밥, 그리고 밀가루 음식을 드신다 하면 그 전에 반드시 과일 하나를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양들이 줄어들면서 또 그 탄수화물이 좀 맛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충분히 많이 먹은 뒤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중독증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장의 유익균으로 유산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의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 요구르트를 선택하시는데요. 저는 요구르트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모든 우유와 유제품, 요구르트, 치즈 이런 모든 유제품들은 다 모태 성분은 우유입니다. 우유는 단백질도 문제고 칼슘도 문제이고 또 성장 호르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유의 지방도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이론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성분들을 만들어낸 요구르트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우리 몸에 면역계의 문제, 여러 독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장 호르몬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구르트 형태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유산균 요구르트를 늘 마시는 습관보다는 이미 자연의 이 과일과 채소 안에도 아주 좋은 유익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을 먹으면서 건강한 이 미생물들의 먹이까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의 식물들을 최대한 다양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